안녕하십니까? 우리들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 마음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의 곁을 떠났을 때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당신이 떠나자마자 새로운 연인과 함께 더 크게 웃고 더 화려한 삶을 사는 듯한 사진들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당신의 이름조차 이미 잊었다는 듯, 더 나은 사람을 만나 행복의 절정을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는 그 가면 뒤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당신은 그저 빈자리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공허를 남깁니다. 그 어떤 새로운 관계나 중독, 복수심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말이죠.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며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 콘택트를 선언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행복한 일상을 과시하느라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평생을 피해왔던 감정, 즉 완전하고 절대적인 버려짐이라는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으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치유에 이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첫날 밤, 그들은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분노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나를 통제하려 해? 어떻게 감히 내가 이 관계의 끝을 정해? 이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최근에 나르시시스트를 떠났다면 그들은 아마 당신을 다시 꿰어내기 위한 완벽한 문자를 작성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썼다 지웠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강박적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차단했는지, 지금 온라인 상태인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5분마다 당신의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들이 온 세상에 자랑하는 그 새로운 연인은 사실 그들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에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들의 약점과 분노 유발점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칭찬을 가장 좋아하는지 완벽하게 학습한 맞춤 제작된 공급원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길들여짐과 조건화를 통해 당신은 그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을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제공해주던 특정 공급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람은 아직 그 게임의 규칙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처음부터 연기를 해야 하고 가면을 써야 하며 상대를 길들여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벗고 편히 쉴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 앞에서는 이 모든 쇼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말 그대로 그들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인과 행복한 커플 사진을 올리며 난생 처음 느끼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합니다.
물론 낭만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입은 치명적인 상처, 즉 나르시시스트적 상처 때문에 그들을 좀먹는 집착일 뿐입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의 일상을 훔쳐보고 새벽 2시에 당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우연히 나타나기도 하죠. 공동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 그 친구 잘 지내. 그냥 궁금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집착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새벽 3시에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하고 휴대폰 깊숙한 곳에 당신의 사진을 숨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이 놓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통제 끝에 마침내 그 통제권을 되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파괴는 그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자신이 구축해온 현실의 일부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수년간 당신의 약점, 상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하며 당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전문 지식은 쓸모없어졌습니다. 마치 거장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자신의 피아노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허망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통했던 행동들을 새로운 연인에게 시도합니다. 당신의 심리에 맞춰 설계된 교묘한 조종수를 사용하고는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연극이 바뀐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오래된 대본이 대사만 읊은 배우와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삶은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먹이가 없으면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더욱 심해집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무엇이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있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새로운 연인과 더 자주 싸움을 겁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격렬한 역학관계를 재현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다릅니다. 새로운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싸우고 다르게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상대방이 계속해서 규칙을 바꾸는 테니스 게임을 하는 듯한 혼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곤두박질 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실수를 연발합니다. 결국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느끼고 가족들은 그의 요구와 조종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한 순간에 복수를 꿈꿉니다.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경력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이메일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대면을 상상합니다. 몇몇 미친 사람들은 이 환상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친구들을 이간질하며 3년 전에 빌려갔던 사소한 물건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있지도 않은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당신과 다시 접촉하고 당신이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미친 부분은 그들의 복수조차 당신 없이는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싸울 상대가 없는데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만족감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은 여러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유령처럼 맴돕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유령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력의 상징으로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에 본능적인 분노를 느끼고 우연히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트너를 당신이 제공했던 공급의 질, 즉 당신에 대한 통제력의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현재의 연인과 싸우다가 무심코 당신의 이름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실수로 상대방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당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부정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과 드라마, 헤어짐과 재회의 끝없는 순환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과 부재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텅 빈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반응이라는 방해물이 없으면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중독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빈자리에 딱 들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습니다. 놓쳐버린 사람,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나르시시스트의 필요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기준점이자 그들의 가장 큰 실패를 상기시키는 영원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절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치유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희생자를 덫에 가두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더 집요하고 더 통제적이며 더 절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탈출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더 절박하고 더 예측 가능하며 자신의 본색을 더 빨리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당신의 존재 이상을 가져갑니다. 당신은 그들의 통제 감각, 그들의 맞춤형 공급원, 그리고 그들이 감독이고 당신은 단지 배우에 불과했던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현실 세계 전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그들을 남겨둡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획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수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지막 말보다, 당신이 연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극적인 퇴장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는 아닐지라도
마치 무리돌을 깎아내듯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며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진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했다면 이제 당신은 그 답을 압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성장하며 당신의 삶을 되찾는 동안 그들은 집착과 대체 그리고 분노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들은 그 어떤 새로운 공급원도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들의 완전한 파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절대 올리지 않을, 새로운 연인에게 절대 인정하지 않을,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속삭이지 못할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항상 그곳에 존재하며 당신이 바로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그것은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한때 당신을 하찮게 만들었던 그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스스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놓아준 바로 그 순간 자기 손으로 그 파멸의 스위치를 누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돌아가 복수하고 싶거나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거나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벌은 당신의 침묵이며 가장 위대한 복수는 당신의 치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온전한 치유가 시작되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 마음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의 곁을 떠났을 때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당신이 떠나자마자 새로운 연인과 함께 더 크게 웃고 더 화려한 삶을 사는 듯한 사진들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당신의 이름조차 이미 잊었다는 듯, 더 나은 사람을 만나 행복의 절정을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는 그 가면 뒤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당신은 그저 빈자리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공허를 남깁니다. 그 어떤 새로운 관계나 중독, 복수심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말이죠.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며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 콘택트를 선언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행복한 일상을 과시하느라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평생을 피해왔던 감정, 즉 완전하고 절대적인 버려짐이라는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으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치유에 이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첫날 밤, 그들은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분노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나를 통제하려 해? 어떻게 감히 내가 이 관계의 끝을 정해? 이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최근에 나르시시스트를 떠났다면 그들은 아마 당신을 다시 깨어내기 위한 완벽한 문자를 작성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썼다 지웠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강박적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차단했는지, 지금 온라인 상태인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5분마다 당신의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들이 온 세상에 자랑하는 그 새로운 연인은 사실 그들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에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들의 약점과 분노 유발점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칭찬을 가장 좋아하는지 완벽하게 학습한 맞춤 제작된 공급원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길들여짐과 조건화를 통해 당신은 그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을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제공해주던 특정 공급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람은 아직 그 게임의 규칙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처음부터 연기를 해야 하고 가면을 써야 하며 상대를 길들여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벗고 편히 쉴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 앞에서는 이 모든 쇼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말 그대로 그들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인과 행복한 커플 사진을 올리며 난생 처음 느끼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합니다. 물론 낭만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입은 치명적인 상처, 즉 나르시시스트적 상처 때문에 그들을 좀먹는 집착일 뿐입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의 일상을 훔쳐보고 새벽 2시에 당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우연히 나타나기도 하죠. 공동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 그 친구 잘 지내. 그냥 궁금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집착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새벽 3시에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하고 휴대폰 깊숙한 곳에 당신의 사진을 숨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이 놓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통제 끝에 마침내 그 통제권을 되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파괴는 그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자신이 구축해온 현실의 일부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수년간 당신의 약점, 상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하며 당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전문 지식은 쓸모없어졌습니다. 마치 거장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자신의 피아노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허망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통했던 행동들을 새로운 연인에게 시도합니다. 당신의 심리에 맞춰 설계된 교묘한 조종수를 사용하고는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연극이 바뀐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오래된 대본이 대사만 읊은 배우와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삶은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먹이가 없으면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더욱 심해집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무엇이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있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새로운 연인과 더 자주 싸움을 겁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격렬한 역학관계를 재현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다릅니다. 새로운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싸우고, 다르게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상대방이 계속해서 규칙을 바꾸는 테니스 게임을 하는 듯한 혼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곤두박질 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실수를 연발합니다. 결국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느끼고 가족들은 그의 요구와 조종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한 순간에 복수를 꿈꿉니다.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경력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이메일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대면을 상상합니다. 몇몇 미친 사람들은 이 환상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친구들을 이간질하며 3년 전에 빌려갔던 사소한 물건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있지도 않은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당신과 다시 접촉하고 당신이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미친 부분은 그들의 복수조차 당신 없이는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싸울 상대가 없는데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만족감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은 여러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유령처럼 맴돕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유령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력의 상징으로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에 본능적인 분노를 느끼고 우연히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트너를 당신이 제공했던 공급의 질, 즉 당신에 대한 통제력의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현재의 연인과 싸우다가 무심코 당신의 이름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실수로 상대방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당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부정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과 드라마, 헤어짐과 재회의 끝없는 순환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과 부재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텅 빈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반응이라는 방해물이 없으면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중독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빈자리에 딱 들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습니다. 놓쳐버린 사람,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나르시시스트의 필요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기준점이자 그들의 가장 큰 실패를 상기시키는 영원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절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치유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희생자를 덫에 가두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더 집요하고 더 통제적이며 더 절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탈출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더 절박하고 더 예측 가능하며 자신의 본색을 더 빨리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당신의 존재 이상을 가져갑니다. 당신은 그들의 통제 감각, 그들의 맞춤형 공급원, 그리고 그들이 감독이고 당신은 단지 배우에 불과했던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현실 세계 전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그들을 남겨둡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획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수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지막 말보다, 당신이 연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극적인 퇴장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는 아닐지라도 마치 무리돌을 깎아내듯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며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진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했다면 이제 당신은 그 답을 압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성장하며 당신의 삶을 되찾는 동안 그들은 집착과 대체, 그리고 분노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들은 그 어떤 새로운 공급원도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들의 완전한 파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절대 올리지 않을, 새로운 연인에게 절대 인정하지 않을,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속삭이지 못할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항상 그곳에 존재하며 당신이 바로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그것은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한때 당신을 하찮게 만들었던 그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스스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놓아준 바로 그 순간 자기 손으로 그 파멸의 스위치를 누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돌아가 복수하고 싶거나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거나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벌은 당신의 침묵이며 가장 위대한 복수는 당신의 치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온전한 치유가 시작되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 마음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의 곁을 떠났을 때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당신이 떠나자마자 새로운 연인과 함께 더 크게 웃고 더 화려한 삶을 사는 듯한 사진들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당신의 이름조차 이미 잊었다는 듯, 더 나은 사람을 만나 행복의 절정을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는 그 가면 뒤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당신은 그저 빈자리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공허를 남깁니다. 그 어떤 새로운 관계나 중독, 복수심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말이죠.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며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 콘택트를 선언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행복한 일상을 과시하느라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평생을 피해왔던 감정, 즉 완전하고 절대적인 버려짐이라는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으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치유에 이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첫날 밤, 그들은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분노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나를 통제하려 해? 어떻게 감히 내가 이 관계의 끝을 정해? 이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최근에 나르시시스트를 떠났다면 그들은 아마 당신을 다시 깨어내기 위한 완벽한 문자를 작성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썼다 지웠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강박적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차단했는지, 지금 온라인 상태인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5분마다 당신의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들이 온 세상에 자랑하는 그 새로운 연인은 사실 그들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에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들의 약점과 분노 유발점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칭찬을 가장 좋아하는지 완벽하게 학습한 맞춤 제작된 공급원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길들여짐과 조건화를 통해 당신은 그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을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제공해주던 특정 공급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람은 아직 그 게임의 규칙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처음부터 연기를 해야 하고 가면을 써야 하며 상대를 길들여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벗고 편히 쉴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 앞에서는 이 모든 쇼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말 그대로 그들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인과 행복한 커플 사진을 올리며 난생 처음 느끼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합니다. 물론 낭만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입은 치명적인 상처, 즉 나르시시스트적 상처 때문에 그들을 좀먹는 집착일 뿐입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의 일상을 훔쳐보고 새벽 2시에 당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우연히 나타나기도 하죠.
공동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 그 친구 잘 지내. 그냥 궁금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집착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새벽 3시에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하고 휴대폰 깊숙한 곳에 당신의 사진을 숨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이 놓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통제 끝에 마침내 그 통제권을 되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파괴는 그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자신이 구축해온 현실의 일부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수년간 당신의 약점, 상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하며 당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전문 지식은 쓸모없어졌습니다. 마치 거장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자신의 피아노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허망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통했던 행동들을 새로운 연인에게 시도합니다. 당신의 심리에 맞춰 설계된 교묘한 조종수를 사용하고는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연극이 바뀐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오래된 대본이 대사만 읊은 배우와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삶은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먹이가 없으면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더욱 심해집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무엇이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있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새로운 연인과 더 자주 싸움을 겁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격렬한 역학관계를 재현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다릅니다. 새로운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싸우고 다르게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상대방이 계속해서 규칙을 바꾸는 테니스 게임을 하는 듯한 혼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곤두박질 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실수를 연발합니다. 결국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느끼고 가족들은 그의 요구와 조종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한 순간에 복수를 꿈꿉니다.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경력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이메일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대면을 상상합니다. 몇몇 미친 사람들은 이 환상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친구들을 이간질하며 3년 전에 빌려갔던 사소한 물건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있지도 않은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당신과 다시 접촉하고 당신이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미친 부분은 그들의 복수조차 당신 없이는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싸울 상대가 없는데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만족감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은 여러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유령처럼 맴돕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유령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력의 상징으로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에 본능적인 분노를 느끼고 우연히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트너를 당신이 제공했던 공급의 질, 즉 당신에 대한 통제력의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현재의 연인과 싸우다가 무심코 당신의 이름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실수로 상대방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당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부정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과 드라마, 헤어짐과 재회의 끝없는 순환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과 부재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텅 빈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반응이라는 방해물이 없으면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중독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빈자리에 딱 들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습니다. 놓쳐버린 사람,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나르시시스트의 필요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기준점이자 그들의 가장 큰 실패를 상기시키는 영원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절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치유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희생자를 덫에 가두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더 집요하고 더 통제적이며 더 절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탈출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더 절박하고 더 예측 가능하며 자신의 본색을 더 빨리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당신의 존재 이상을 가져갑니다. 당신은 그들의 통제 감각, 그들의 맞춤형 공급원, 그리고 그들이 감독이고 당신은 단지 배우에 불과했던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현실 세계 전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그들을 남겨둡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획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수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지막 말보다, 당신이 연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극적인 퇴장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는 아닐지라도 마치 무리돌을 깎아내듯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며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진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했다면 이제 당신은 그 답을 합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성장하며 당신의 삶을 되찾는 동안 그들은 집착과 대체, 그리고 분노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들은 그 어떤 새로운 공급원도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들의 완전한 파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절대 올리지 않을, 새로운 연인에게 절대 인정하지 않을,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속삭이지 못할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항상 그곳에 존재하며 당신이 바로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그것은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한때 당신을 하찮게 만들었던 그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스스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놓아준 바로 그 순간 자기 손으로 그 파멸의 스위치를 누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돌아가 복수하고 싶거나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거나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벌은 당신의 침묵이며 가장 위대한 복수는 당신의 치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온전한 치유가 시작되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 마음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의 곁을 떠났을 때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당신이 떠나자마자 새로운 연인과 함께 더 크게 웃고 더 화려한 삶을 사는 듯한 사진들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당신의 이름조차 이미 잊었다는 듯, 더 나은 사람을 만나 행복의 절정을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는 그 가면 뒤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당신은 그저 빈자리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공허를 남깁니다. 그 어떤 새로운 관계나 중독, 복수심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말이죠.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며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 콘택트를 선언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행복한 일상을 과시하느라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평생을 피해왔던 감정, 즉 완전하고 절대적인 버려짐이라는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으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치유에 이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첫날 밤, 그들은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분노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나를 통제하려 해? 어떻게 감히 내가 이 관계의 끝을 정해? 이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최근에 나르시시스트를 떠났다면 그들은 아마 당신을 다시 깨어내기 위한 완벽한 문자를 작성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썼다 지웠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강박적으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차단했는지, 지금 온라인 상태인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5분마다 당신의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들이 온 세상에 자랑하는 그 새로운 연인은 사실 그들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에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들의 약점과 분노 유발점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칭찬을 가장 좋아하는지 완벽하게 학습한 맞춤 제작된 공급원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길들여짐과 조건화를 통해 당신은 그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을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제공해주던 특정 공급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람은 아직 그 게임의 규칙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처음부터 연기를 해야 하고 가면을 써야 하며 상대를 길들여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벗고 편히 쉴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 앞에서는 이 모든 쇼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말 그대로 그들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인과 행복한 커플 사진을 올리며 난생 처음 느끼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합니다. 물론 낭만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입은 치명적인 상처, 즉 나르시시스트적 상처 때문에 그들을 좀먹는 집착일 뿐입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의 일상을 훔쳐보고 새벽 2시에 당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우연히 나타나기도 하죠. 공동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 그 친구 잘 지내. 그냥 궁금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집착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새벽 3시에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하고 휴대폰 깊숙한 곳에 당신의 사진을 숨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이 놓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통제 끝에 마침내 그 통제권을 되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파괴는 그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자신이 구축해온 현실의 일부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수년간 당신의 약점, 상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하며 당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전문 지식은 쓸모없어졌습니다. 마치 거장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자신의 피아노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허망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통했던 행동들을 새로운 연인에게 시도합니다. 당신의 심리에 맞춰 설계된 교묘한 조종수를 사용하고는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연극이 바뀐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오래된 대본이 대사만 읊은 배우와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삶은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먹이가 없으면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더욱 심해집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무엇이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있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새로운 연인과 더 자주 싸움을 겁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격렬한 역학관계를 재현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다릅니다. 새로운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싸우고,
다르게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상대방이 계속해서 규칙을 바꾸는 테니스 게임을 하는 듯한 혼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곤두박질 칩니다. 집중